출근길에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입니다. 근데 밤만 되면 풍속업소 삐끼들이 역 앞에 쫙 깔리고 심지어 집에 가는 길에도 포켓몬 트레이너들 마냥 눈알 굴리고 말 걸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일본은 길거리에서 담배 안 핀다고요? 여기는 그냥 다 피고 담배꽁초 버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사이타마 최대 규모급 빠칭코의 성지라서 주말만 되면 불황자들이 빠칭코 들어가려고 오픈런을 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직해서 통근길이 멀어졌기도 했지만 동네 자체가 거대한 풍속업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사이타마 이사 온 지 1년 만에 다시 도쿄로 돌아갑니다. 낮에 방 보러 왔을 땐 진짜 평화로운 동네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녁만 되면 사이타마 특유의 풍속점 삐끼들이 쫙 깔릴 줄은 몰랐어요. 타렌토. 이거 뭔데? 이거 그거야? 풍속이야? 소프랜드잖아. 저기 소프랜드야? 나 몰랐는데. 크라브 소프란도. 그리고 컴패니언 모집은 저기서 일하래 모집이고 그런 동네니까. 영업 중이래. 저 뭐야? 몰라. 저 뭐야? 진짜 몰라. 출근하시나 본데? 뒷문으로 간다. 누가 봐도 저기로 들어가는 사람 같지 않았어. 하를 보고 왔거든. 근데 옆에 보니까 3.5가 있네. 제일 비싼 게 9.0이네. 두 자리가 안 가네? 뭐야, 역에서 버스로 15분 가야 집이 있다고? 다행히도 저는 역 도보 2분 위치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여기가 도쿄는 아니긴 했지만 역 바로 앞에 마루이도 있고 큰 슈퍼나 음식점들도 많아서 살기 불편하진 않았었어요. 얼마 전엔 스타벅스도 생겨서 주민 모두들이 상당히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월세는 딱 10만 5천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지극히 현실적인 도쿄 근교 사이타마 수도권 1LDK 집입니다. 열대 되면 1층이 열리는 방식이고 택배도 왔다고 여기서 알려줬습니다. 집 앞에 놓고 가는 문화가 없는 일본에서 택배 박스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모인 찌라시들인데요. 고령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그런가 체감상 도쿄보다 3배는 찌라시가 빨리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찌라시 진짜 메이와쿠예요. 1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하나는 살짝 뼈 아팠습니다. 근데 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쓰레기는 건물 내부에서 24시간 배출 가능해서 편리했고요. 자전거 주차장도 비 안 맞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흔치 않게 맨션 내부에 주차장도 있었는데 일본답게 월 주차비는 3만엔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지역을 선택했던 이유가 도쿄 밖이지만 접근성이 좋아서였는데요. 스카이트리 라인에서 히비야선 직통으로 롯본기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고 스카이트리 라인 급행 한조문선 직통으로 시부야까지도 바로 갈 수 있는 개꿀 위치였습니다. 살아보기 전에 이론상 이 정도면 좋을 거라고 예상해서 온 건데요. 변수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리는 곳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통으로 갈 수 있다고만 했지 절대 편하게는 갈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잦은 연착과 지연, 인명사고로 인한 운행 중지 등으로 매일 출퇴근 왕복 3시간씩 열차에서 보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42제곱미터인데 도쿄에서는 이 가격으로 이 정도 넓이 집 절대 못 구하거든요. 일단 이전에 살던 집인 도쿄 원룸에 비해서 입구부터 널널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신발장도 넉넉했고요. 우산 넣어둘 곳도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일본 집들 특이한 게 이렇게 홀이라고 해야 되나? 복도를 둔 집들이 많거든요. 이게 프라이버시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전용 면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이 나라의 문화인 걸 어쩌겠나 싶습니다. 우측으로는 약간 홈이 나 있어서 저는 여기 쓰레기통 분리수거 자리로 쓰고 있었고요. 일본은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데 이 동네는 페트병이랑 플라스틱은 또 나눠서 버려야 하는 게 신기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세면대가 있고요. 거울들 모두 수납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력으로는 좋았습니다. 밑에도 전부 수납장들이라 지금은 이사 때문에 다 뺐지만 맥시멀리스트인 저는 진짜 여기까지도 꽉꽉 찼었어요. 바로 뒤로는 샤워실이 있는데 일반적인 일본에서 보기 쉬운 샤워실이죠. 환기나 냉방, 난방도 되는 다목적 화장실이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바로 세탁물 꺼내서 건조할 수 있으니까 구조적으로는 되게 편리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일본 용어로는 카도베아라고 끝쪽방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도 창문이 나 있고 저쪽으로도 창문이 나 있는데 이게 또 일본이 겨울철에 집 가장 추운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철에 화장실 갈 때마다 우풍 때문에 너무 추워서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나오면 또 복도가 있고 이쪽으로는 분리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환기시설 잘 되어 있고요. 여기가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주택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령사회 일본 특유의 장치들 이런 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저도 이제 30이 넘었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화장실 쪽으로도 수납장들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전기물 내리면 이렇게 물이 나와서 손을 씻을 수 있긴 한데 저는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화장실을 나와서 바로 옆으로는 1LDK의 1을 담당하는 침실. 5조 정도 되는 방이고요. 워크인 클로젯까지는 아니지만 클로젯 넉넉하게 있고 잠만 자기에는 나쁘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쪽으로 창이 2개나 있는데 여기가 아까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진짜 보기 힘든 이중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 원래 일본에서 자취할 때 겨울철 결로나 추위 때문에 진짜 힘든 게 국룰인데 복도 쪽은 몰라도 방에서는 우풍이나 창문 때문에 추위는 못 느꼈었어요. 이렇게 일본에서는 달려있음에 감사해야만 하는 이중창이 한국에서는 그냥 당연히 달려있는 거니까 한국 집이 저점도 높고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거실로 가려면 기나긴 복도를 다시 지나야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집 고르기 전에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조건의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실이랑 침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고, 근데 제가 독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원룸에서만 살다 보니까 제대로 분리가 된 아파트 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분리형 구조로 선택을 했는데 솔직히 좀 후회합니다. 여기 동선 낭비도 심하고 복도 면적 낭비가 아무래도 아깝더라고요. 아무튼 여기는 LDK입니다. 리빙, 다이닝, 키친 다 합쳐서 10조 정도 되는 넓이에요. 이전에 살던 도쿄 원룸이 6조였는데 지금 여기 LDK만으로도 10조나 되니까 처음에 이사 올 때까지만 해도 드디어 원룸 탈출한 거에 진짜 감격스러웠었는데 1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별 감흥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분양주택이잖아요. 이 정도 가격에서 일반적으로 일본에는 없는 거, 여기 바닥 난방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기비 미치게 나오고 효율도 안 좋은 전기 난방 바닥도 아니고 가스로 돌아가는 진짜 한국 바닥 난방 같은 거예요. 요즘은 일본도 유카담보 넣는 집들도 점점 생기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랑 다른 점이 집 전체가 아니라 거실에만 바닥 난방 깔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집도 똑같이 딱 이 거실 부분 여기만 바닥 난방이 되지만 이것마저도 너무 감지덕지한 게 일본 집의 현실이에요. 바닥 난방 진짜 좋더라고요. 한번 일본에서 바닥 난방 없고 이중창 아닌 1중창 집에서 살아보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무조건 바닥 난방 있는 집만 찾아왔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 가는 집도 바닥 난방이 있는 집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거실을 마주보는 형태의 주방이고요. 일본은 전등을 다 뽑아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둡긴 한데 가스버너 3구랑 작은 오븐, 토스터기 또 있습니다. 여기서 빵 구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역시나 분양주택이구나 싶었던 점, 지어진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싱크대 옆에 정수기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밑에 정수 필터는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설 일본에서 자취하면서는 처음이라 신기했었어요. 지금 방금 이삿짐 센터에서 진 다 빼고 난장판이라 조금 이게 참고가 될진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혼자 살기에도 넉넉하고 둘이 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일단 복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체류하는 공간의 창문들이 다 이중창이라는 점에서 겨울 지내면서 결로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 없었던 게 너무 좋았고, 바닥 난방 되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바깥만 나가면 풍속업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있고 검정 양복 입은 삐끼들이 횡단보도 쫙 깔려서 길막하고 있고, 이게 또 집이 북향이거든요. 북향집은 제가 처음인데 왜 다들 북향집은 피하라고 했는지도 뼈다르게 느꼈습니다. 여기가 심지어 2층이라 채광은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 심지어 맞은편이 회사인데 저기는 뭐 월화수목금토 다 출근하는지 맨날 저기서 담배를 펴. 애초에 북향이라 채광이 없는데 프라이버시 걱정 때문에 상시 커튼을 치고 살아야 하니까 다음 이사 가는 집에서는 계속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이미 이사를 끝냈을 거예요. 남향이면서 통창에 일본에서는 또 흔치 않는 발코니 확장한 집, 그러면서 바닥 난방도 되는 집, 이 집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 도쿄 근교 사이타마현 월세 100만원집 이사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리뷰 영상 추억 삼아 남겨두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사를 와버렸어. 넓다.